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에이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처음부터 가려고 이렇게 목표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요. 대기업 공채도 봤었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저도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대기업도 면접을 보러 다녔었고,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서 일을 계속 해야지 도움이 더 될까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의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디자인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전시 가야지 디자인 많이 배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저 디자인 에이전시 가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디자인 에이전시지만은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해서 정말 재밌는 프로젝트,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인하우스 디자인 팀, 그리고 이번 시간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영상을 보시고 어떤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너무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괜찮은 곳도 있고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별로인 데도 있고 좀 저는 그 개인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디자인을 많이 배우려면 에이전시로 이직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고 생각은 일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디자인 에이전시에 가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는 뭔가를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거를 열심히 보고 배우고 따라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누가 이제 강의를 해주면 그걸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다면은 배운다라는 것의 의미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디자인을 학원처럼 막 가르쳐 준다던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에 가면은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요. 회사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전시에 갔는데 막상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전시에 가더라도 똑같이 일은 합니다. 프로젝트를 주어지고 시안을 모두 잡게 하고 또 어떤 잡무가 있으면 잡무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리서치할 거 있으면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시안을 같이 보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뭔가를 배우고 이런 과정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성장과 자극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디펜스하고 이렇게 쳐내면은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식품만 주로 패키지 디자인만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IT 제품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식품도 했고, 화장품도 했고, 아니면 IT도 했고, 이러면서 패키지 디자인도 해보고, 모바일도 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브랜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속도가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인하우스 디자인에서 근무를 할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이 될 정도로 호흡이 굉장히 길었다면,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디자인 작업은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디자인의 완성도를 올리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모두 지켜서 작업하고, 이 과정들을 모두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친구와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친구가 서로 경험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스터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빠르게 결과물을 완성하는 그런 능력은 에이전시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친구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분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가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늘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요즘에는 그래도 갑을 관계가 그렇게 예전만큼 막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을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A 안인데 갑자기 A, B, C 안을 섞어가지고 다시 디자인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계속하는 거는 우리의 숙명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의뢰 위치에서 수정 요구사항을 받는 것과 아니면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수정 요구사항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독립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거절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견적서 쓰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에이전시에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제 독립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에이전시 경험은 있어 보면은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전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박봉, 야근, 복지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꼽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복지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급여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야근이라던가 아니면은 박봉에 시달리거나 복지가 너무 없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어떤 워라밸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휴가도 충분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에이전시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디자인 회사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디자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올라온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디자인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야근도 많고, 그 다음에 갑질에 시달리고,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 좋은 곳을 가려면 우선적으로는 정말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 에이전시 잘하는 곳은 입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디자인적인 철학이나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입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디자인 에이전시를 입사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회사 포트폴리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A라는 제품에 대한 베리에이션 작업들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고 수정하고 사진 이미지 수정하고 일러스트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정말 베리에이션 작업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디자인 작업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되게 기분 좋게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듯이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입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전에 있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대표가 2명이 같이 공동 창업을 한 회사였고 꽤 시간이 흘러서 직원이 1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용 공고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는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진 회사이고 좋은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어낸 그런 회사였습니다. 디자인 회사가 요즘 이제 큰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10명 내외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독립 디자이너로 1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둘이서만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직원이 필요하면은 충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직원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직원 수가 너무 적은 게 내가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그 오너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이런 생각들이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리스펙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처음 일을 하면서 선배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때 롤모델로서 일을 해왔고 또 제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의 모든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사람의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자주 들으면서 흡수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회사를 선택하셔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그리고 올바른 사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디자인 에이전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